나무 다사 세번 하겠습니다.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물질의 일어남의 원인, 그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식별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갈라파로 보면 8원소 갈라파, 9원소 갈라파, 10원소 갈라파로 분류할 수 있고,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보면 이제 업에서 생기는 물질, 마음에서 생기는 물질, 온도에서 생기는 물질, 음식에서 생기는 물질,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8원소 갈라파는 이제 마지막이 영양소라 해서 영양 8원소 갈라파, 9원소 갈라파는 마지막이 생명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명 9원소 갈라파. 10원소 갈라파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눈 10원소 갈라파, 귀 10원소, 코, 혀, 몸 10원소, 심장 10원소, 성 10원소 갈라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영양 8원소 갈라파도 이제 마음에서 생긴 영양 8원소, 온도에서 생긴, 음식에서 생긴 8원소 갈라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것인가,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물질을 4대 요소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4대 요소 식별은 어떻게 말하면은 한편으로는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마타를 수행을 하고 비파사나를 하든 바로 비파사나를 하든 이 4대 요소 식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사마타를 닦은 사람은 들숨, 날숨, 사선정 아니면 가시나 사선정, 이런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4대 요소 식별을 하면 아주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이 4대 요소를 식별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전에는 이 4대 요소 식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 간략한 방법, 상세한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간략한 방법은 이제 땅의 요소를 단단한 거침 이렇게 줄여서, 물의 요소를 유동성 또는 응집성, 불의 요소를 성숙시킴 또는 열, 바람의 요소는 미음과 지탱함,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12가지 요소를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상관이 법, 모음집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담마상관에 따르면 4대 요소를 12가지 특징으로 나눕니다. 여기 우리 적어놨습니다. 땅, 단단한 것이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유동성, 응집성, 불은 뜨거움, 차가움, 바람은 미임, 지탱함. 자,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식별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미임, 지탱함 이런 순서로 이제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파우 성원에서는 수행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쉬운 것부터 이제 먼저 식별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순서대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요소 미임이라는 것을 맨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단단한 것이 무거움을 식별하고 그 다음 지탱함을 그 다음에 놓고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을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는 아주 좀 추상적이고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뜨거움, 차가움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응집성을 식별합니다. 그 원래 순서는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미임, 지탱함이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지도를 할 때는 미임, 단단한 거친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유동성, 응집성 이런 순서로 먼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미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움직임하고 유사한데 풍선을 불면 이렇게 쭉 안에서 바람이 밖으로 밀어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폐가 확장해서 밖으로 밀어내죠. 숨이 들어가가지고 또 머릿속이 꽉 찬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보면은 쫙 안에서 공기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이 미임입니다. 이 이제 특징을 이제 머리 중앙에서 쭉 밀어내는 것이 느껴졌으면 그 부분에서 점점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면서 몸 전체로 확장을 해갑니다. 제일 알기 쉬운 부분부터 식별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서 몸 전체에서 미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인지가 될 때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또 이제 머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로 들어간 그 공기가 확장되면서 배가 또 이렇게 불러오고 이런 것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일 분명한 부분부터 쭉쭉 확장해서 몸 전체로 식별이 됐으면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임이라는 것을 온몸에서 미임이라는 그 특징을 분명하게 알 때까지 계속 식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함으로 넘어갑니다. 단단함은 우리가 이빨을 이렇게 깨물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빨을 쫙 이렇게 깨물어 보면 단단함이 느껴지죠.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점점 범위를 넓혀서 몸 전체로 아까와 같이 확장을 해가면서 단단함을 식별합니다. 꼭 이빨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 뼈의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단단함을 식별합니다. 단단함이 온몸에서 다 식별이 되었으면 미임을 식별하고 또 단단함을 식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교대로 미임 단단함이 완전히 식별이 자유롭게 되었으면 거침을 식별을 합니다. 거침은 손을 이렇게 손등을 문지르거나 혓바닥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 이빨 끝으로 혓바닥을 문질러 보면 그 거침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역시 같은 식으로 몸 전체로 거침을 확장해서 식별을 합니다.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서 거침이 완전히 식별될 때까지 합니다. 완전히 거침이 식별되었으면 미임 단단한 거침을 또 순서대로 여러 번 이렇게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거움을 식별하려면 한 손을 무릎 끝에 올려놓고 손끝의 무거움을 느끼거나 머리를 앞으로 숙임으로 오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보면 무거움이 느껴지죠. 또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이게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또 뭐 엉덩이가 무겁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역시 온몸으로 확장해서 무거움을 온몸에서, 물론 이때도 다른 4대의 특징들이 일어나지만 무거움에 집중해서 온몸에서 무거움만 이렇게 식별되도록 계속해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임, 단단한 거침, 무거움 순서대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지탱함을 식별합니다. 이제 등에 힘을 빼면 이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바로 이렇게 세우면 그때 유지하려는 힘, 그것이 지탱함입니다. 이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온몸에서 지탱함을 식별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탱함이 식별되었으면 미임, 단단한 거침, 무거움, 지탱함 이런 순서대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움, 혀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눌러보면 쏙 들어가죠. 눌러집니다. 이제 부드러움, 아주 폭신하다 할 때 이런 이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그 감을 살려서 온몸에서 이 부드러움을 식별을 합니다. 역시 같은 손으로 미임, 단단한 거침,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이런 순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끄러움이 있습니다. 혀로 입술을 좌우로 문질러 보면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또 뭐 몸에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미끄럽습니다. 부드러움하고 다르죠? 이것을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에서 식별을 합니다. 완전히 매끄러움이 식별이 됐으면 미임, 단단한 거침,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매끄러움 이런 순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 가벼움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아래 위로 흔들어 보면 이렇게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무거움을 한 번 더 이렇게 아까 무거움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그때 무거움을 느끼고 다시 손가락을 아래로 흔들어 보면 그때 가벼움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벼움을 몸 전체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식별할 때까지 식별한 다음에 민, 단단한 거친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죠. 불의 요소. 이 열감은 우리 쉽죠. 온몸에서 열이 납니다. 머리에서 날 수 있고 뭐 가슴에서 이렇게 열이 쉽게 감지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서 온몸에서 열감을, 뜨거움을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했던 식으로 민에서 뜨거움, 열감 이런 순으로 반복해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움이 있습니다. 불의 요소. 이것은 이제 코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차가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자신의 몸에서 차가운 부분, 뭐 귀가 차갑다든지 또 특히 몸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가 또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제 차가움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식으로 민에서 차가움까지 순서대로 반복해서 여러 번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 응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어떻게 이제 피부, 살, 힘줄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피는 풍선 안의 물처럼 피부 안에 유지됩니다. 응집성이 없으면 몸은 조각과 입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몸이 지구에 붙어 들어가는 중력도 역시 응집성입니다. 응집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에 10개의 모든 특징들을 몸 전체에서 한 번에 하나씩 반복해서 식별합니다. 이것이 숙달되면 응집성이 역시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민과 지탱함의 특징을 다시 반복해서 식별합니다. 민과 지탱함,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안에서 이제 폐를 이렇게 확장시킬 때 그때 응집성을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이 응집성이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밀려나려는 그런 성질이 또 같이 일어나니까 그때 민의 특징을 식별할 때 우리가 응집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몸 이 전체가 이제 어떤 전체 가족으로 뒤덮여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응집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응집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집성이 식별이 됐으면 민에서 응집성까지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식별을 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침을 삼키면 침이 안으로 흘러갈 때 흐름 이것이 유동성이죠. 또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흘러다닙니다. 이것이 유동성입니다. 또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죠. 이것이 유동성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시작해서 식별할 수 있고 또 온몸에 또 열이 이렇게 이제 나는데 열이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열이 흘러다니는 것 이것을 또 유동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 단단한 것이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유동성, 응집성, 이 12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순서대로 식별을 해서 아주 숙달이 되면 이제 다시 재배를 합니다. 지수화풍의 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것이 무거움,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그 다음에 이제 응집성, 유동성, 뜨거움, 차가움, 님, 지탱함. 이 지수화풍의 순으로 다시 재배를 하면 아주 이제 식별하기 아주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왔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한 가지 특징을 한 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식별하는 거죠. 한 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를 1분에 3번 정도 식별할 때까지 그 속도로 식별을 합니다. 아주 하다 보면 빠르겠죠. 12가지를 한 번에 그 단단함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한번 식별하고, 거친 쪽, 무거움 한번, 부드러움, 가벼움,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이런 식으로 12가지를 쭉 한번 하고, 또 그것을 이제 1분 안에 3번 하긴 아주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집중력이 개발이 됩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단단함이나 이렇게 부드러움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어느 그 반대되는 그 특징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단함이 너무 잘 되고 몸에서 심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움의 특징을 좀 더 이제 개발하면 좋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럼 차가움을 좀 식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대의 특징을 균형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균형이 맞으면 집중력을 얻기가 쉽습니다. 12가지 특징들이 분명해지고 몸 전체에서 12가지 특징들을 능숙하게 식별하게 되면 첫 번째 6, 그러니까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이것을 헐끗 이렇게 한번 슬쩍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이제 이것은 땅의 요소다 이렇게 알고, 유동성, 응집성을 쭉 몸 전체에서 보고, 이것은 물의 요소다. 뜨거움, 차가움, 이것은 불의 요소다. 민, 지탱함, 이것은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100번, 1000번, 100만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되면은 어깨 너머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머리부터 하게 되면 머리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긴장되고 기운이 솟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제외하고 이제 어깨 넘어서 이제 보라고 하는데, 머리부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집중력을 개발하는 10가지 방법, 청정도는 폭주속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1번 순서대로 식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수화풍의 순서대로, 너무 빠르지 않게 4대 요소를 지나치게 빠르게 식별하면 분명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빨리 해야 된다니까 막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이런 특징들 분명하게 알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쑥쑥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은 집중력이 개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한 가지씩 분명하게 이제 완전히 온몸에서 예를 들면 단단함을 식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제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완전히 온몸에서 숙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속도를 붙였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단단한 것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집중력이 개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식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너무 느리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단단함, 거침. 이 거침이 이제 또 식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거침이 뭔가 이게 1분에 3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뭐 30초 1분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 속도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거침 하나를 완전히 온몸에서 식별을 할 때까지 먼저 다 숙달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1분에 3번 하는 이런 속도를 이제 식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산만함을 피함. 단지 지금 명상 대상이 4대 요소에만 유념하고 마음이 떠돌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상이 여러 개죠. 우리가 사마타 할 때는 들숨 날숨이면 그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상이 12개나 됩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단단한 거침 이래 하다가 뭐 또 딴 생각할 수 있고 또 몸에 뭐 다리가 저리다 아프다 이렇게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4대의 이 특징에만 윤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른 주의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개념을 넘어서 단지 지수화풍이라고만 알아서 안 되고 실제로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지탱한 민 이러한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불분명한 것을 버리기 6번째입니다. 12가지를 다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쭉 식별을 합니다.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민지탱함. 근데 하다 보면 거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유동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안 되는 걸 오래 잡고 있다 보면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음에 또 거침과 또 유동성을 같이 식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또 식별이 잘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성을 식별하기. 명상을 시작할 때 각 요소의 특징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요소의 기능이나 나타남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력이 이제 향상이 되면 자연적인 특징인 땅의 요소의 단단함과 거침, 물의 요소의 유동성과 응집성, 불의 요소의 따뜻함과 차가움, 바람 요소의 지탱함에만 집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주 식별이 잘 되면 땅의 요소에서 단단한 거침을 이제 추려내고 물의 요소는 이제 2가지니까 유동성, 응집성 다 하고 불의 요소, 뜨거운 차가움 2개 다 하고 바람에서
이제 지탱화만 이렇게 추려서 식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집중력이 빠르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수행을 한다,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 먼저 주제를 준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날 또 하나씩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특징들이 사람이나 자아가 아닌 오직 요소로만 봐야 합니다. 법주속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다음 세 경전에 따라서 집중력을 개발하라고 권장합니다. 8번째, 이제 아디찌따 수타, 더 높은 마음경. 9번째, 시띠바와 수타, 청량해짐의 경. 10, 보장가 수타, 깨달음의 요소경. 이 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 정진, 알아차림, 정진,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의 5 기능과 알아차림, 법을 변별함, 정진, 희열, 편안함, 삼매, 평정의 7 깨달음의 요소의 균형을 잡으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자, 5 조절 기능, 7 깨달음의 요소. 이것은 우리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대 요소, 이 몸에서 4대 요소를 식별을 하면 전체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몸이 회색 빛으로, 흰색 빛으로, 나중에 이제 반투명의 빛으로 이렇게 쭉쭉 변해가면서 근접 삼매 수준까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반투명으로 보이는 것은 몸 반투명, 눈, 귀, 코, 혀 반투명. 이런 반투명 물질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감성의 물질이라고 그러죠. 이 감성의 물질 때문에 이제 반투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몸 전체가 이 반투명 빛 덩어리,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죠.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연속의 견고함, 집단의 견고함, 기능의 견고함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속, 이런 이제 그 빛덩어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제 견고함이죠. 이것을 꿰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투명으로 보이는 그 몸, 즉 4대 요소를, 그 몸을 이제 계속해서 4대 요소로 식별을 합니다. 계속 이제 꿰뚫어 보면 이것이 반투명의 몸이 이제 쭉 깨어지겠죠. 예.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그 반투명의 몸, 그 덩어리가, 빛덩어리가 아주 그 작은 그런 공간들이 곳곳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쭉 꿰뚫어 보면 그 빛덩어리가 깨어집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갈라파들의 이제 경계죠. 경계. 원래는 그런 갈라파 작은 입자로 다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얼핏 봐서는 이렇게 전체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것이 이제 연속의 견고함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꿰뚫어 가지고 깨어서 봤을 때, 이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연속의 견고함을 이제 깨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 작은 비달갱이를 루파 깔라파, 루파는 물질이고 깔라파는 이제 다발, 뭉치 이런 식으로 식별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소립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계청정, 심청정 그러죠. 이제 심청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견청정인데 오늘 그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매를 닦는 이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파사나 명상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가 도달한 근접삼매와 사마타 수행자의 본삼매 둘 모두로부터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식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대개 피로가 몰려옵니다. 피로해지면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 명상은 주로 대상이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4대 요소는 이제 조금 이제 많습니다. 12가지 특징. 그런데 이제 위파사나 대상은 더 많습니다. 여기 궁극적인 물질, 그리고 궁극적인 정신, 이것을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또 궁극적 정신물질의 원인, 그리고 과거 전생의 정신물질, 이러한 것들이 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식별해야 될 것이 아주 많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면 아주 참 정신적으로 피로가 몰려옵니다. 힘도 많이 소모되고 기력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면 아주 나중에 쉬어야 될 본의 아니게 너무 이제 몸살이 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잠시 위파사나 수행을 쉬고 사마타 수행 한 가지 대상을 취해서 이렇게 삼매에 들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마찌마니까의 드에다 위타카 경의 주석서에 수행자가 어떻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가끔 전사는 피로를 느낍니다. 적은 강하고 많은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요새로 후퇴합니다. 요새 안에서 그들은 적의 화살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 힘이 다시 생겨서 요새를 나와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선정은 요새와 같아서 위파사나 명상 동안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삼매를 닦지 않고 바로 4대 요소 명상을 시작한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는 근접삼매를 요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수행자는 원기를 회복해서 위파사나의 전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식처를 갖는다는 것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위파사나 하다 보면 우리가 번뇌와 싸우는 거죠. 번뇌의 화살들이 많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 아주 이제 피곤할 때 이제 삼매라는 요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매를 닦은 수행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화풍 4대 요소 12가지 특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식별해서 집중력을 닦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힘을 바탕으로 물질 깔라빠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호두 이다음에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 호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남 바제미 대사베 네사망 분야바강 나반두 이당미 야티랑 호두 수기타 온도 나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